안녕하십니까, 묵주교입니다. 우리는 통합과학 1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이 뭘까요? 지구 표면을 지각이라고 하죠.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소는 무엇일까요?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무엇이 될까요? 이것도 산소가 되겠죠? 이처럼 지각과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가 뭐냐면요, 바로 산소입니다. 왜 산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요, 산소는 수소와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산소의 원자번호와 또 속해있는 족을 살펴보면요, 산소는 8번이죠. 원자번호가요. 그리고 산소는 16적 원소입니다. 이거는 주기율표 보면은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로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요, 방금 말했듯이 산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산소 말고도 규소와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갈륨,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약 98.5%를 이 8개 원소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산소와 규소가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이루는 광물 대부분은 산소와 규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산소와 규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이 지각을 이루는 광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여기 나와 있듯이 조암 광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과 비규산염 광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기물과 무기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유기물질, 무기물질도 많이 들어봤겠죠? 유기물은 생명체와 관계있는 말인데요. 탄소를 기반으로 한 화합물의 대규모 조직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화합물이 바로 유기물이라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기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고요. 그럼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산소와 탄소, 수소, 질소 등이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산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탄소와 수소, 질소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로서 이제 산소와 탄소, 수소, 질소 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소, 규소, 질소 이런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뭐 하늘에 떠있는 별님들한테서 왔겠죠.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닌 게요, 별도 이제 생명체처럼 태어나서 자라고 수명이 다하면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우주의 역사는 빅뱅이라는 대폭발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빅뱅은 여러분들이 알런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돌 그룹 빅뱅의 그 빅뱅이 아닙니다. 그 빅뱅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시조새급 아이돌 그룹이 됐을라나요? 하여튼 간에 이제 빅뱅으로 이제 우주의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빅뱅으로 생겨난 초기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가 만들어졌고요. 태양과 같은 항성들은 수소나 헬륨 등이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막대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이제 탄소와 산소, 질소와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또 초신성 폭발 등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니켈이나 구리와 같은 원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지구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이제 그냥 섞어 놓으면 저절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들이 또 저절로 결합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 뭐 산소, 탄소, 질소, 규소 이런 거 섞어 놓는다고 해서 유기물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또 그 유기물들이 저절로 생명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구성 원소의 종류나 비율은 다르겠지만 일정한 구조를 가진 기본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술 시간에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플라스틱은 어떤 물질이 이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 물질이 계속 연결되면서 폴리머 형태를 띈다고 하죠.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도 먼저 가장 기초적인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물들이 계속 결합을 해서 이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본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 단위체가 뭐냐 하면은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 때 반복해서 이용되는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을 우리는 기본 단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가 모여서 규산염 광물을 형성을 하고요.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구성합니다. 헥사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 구조물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로 지각의 8대 구성 원소라고 해서 8가지 원소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앞에서 봤잖아요. 지각 구성 원소의 약 98.5%를 차지하는 원소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부터 말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순서대로 적어놨는데, 이제 산소와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소 다음에 원소 기호와 원소 번호를 함께 적어놨거든요. 이거 왜 그러느냐? 이제 외우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기호와 이제 원자 번호를 순서대로 외우라 라고 이제 계속 그런 소리를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딱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 계속 익히고 외우셔야 됩니다. 비단 그건 통합과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화학이나 물리,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배울 때 원소 기호를 외워두고 이제 원자 번호까지 익혀두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외워야 할 순간이 있죠. 또 이것은 국사 시간에 이제 조선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일단 태정태세, 문단세 하면서 왕 이름 순서대로 외우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이치입니다. 왕 이름과 순서를 알아야 이제 조선시대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이제 공부할 때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8가지 원소들이 이제 지각을 이루는 물질을 만들고 또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90% 이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조암 광물이라고 합니다. 조암 광물에는 이제 규산염 광물과 비규산염 광물이 있는데 규산염 광물이 이제 조암 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규산염 광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체로 하면서 규산염 사면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화학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진 광물을 우리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소와 규소가 결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이제 규산염 사면체를 만들고 있죠. 이 규산염 사면체가 모여서 이제 화학적인 결합을 할 때 이제 규산염 광물이 되는 겁니다. 규산염 광물에는 규소가 중심인 원소인데 이제 규소는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은 이제 14번 원자 번호가 14번이고 14족 원소죠.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냐면 4개가 되겠고요. 어떤 물체가 이제 전류를 잘 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물체를 도체냐 부도체로 구분을 하고 또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이제 반도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규소는 도체인가 부도체인가 이게 따져보면은요, 규소 원자 번호 14번인 규소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그 중간인 반도체입니다. 현대산업에서 반도체는 굉장히 필수적인 소자죠. 이 반도체의 소자의 재료가 무엇이냐면 바로 규소가 되겠습니다. 또 규소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실리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리콘이란 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 실리콘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규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여기 나와 있듯이 4개라서 전자가 4개만 더 있으면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을 이제 전자 8개로 채울 수가 있잖아요.
다른 원자 4개로부터 전자를 하나씩 받아서 4쌍의 전자쌍을 형성한다 하면은 규소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규소 원자 하나에다가 이제 산소 원자 4개로 구성된 물질을 우리는 규산염 3연체라고 하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제 규소 원자가 가운데 있으면 거기를 주변으로 이제 탄소 원자 4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이게 3연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소와 이제 산소는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또 중심부에 규소가 있는 정삼연체의 구조를 하고 있어서 이제 3연체의 각 꼭지점에는 또 산소 원자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방금 얘기했고요. 또 규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라서 이제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전자 4개가 추가로 필요하겠죠. 그 전자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산소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산소 원자 4개로부터 전자를 하나씩 받아서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이제 전자를 이제 모두 채우는 거죠. 그런데 산소는 최외곽 전자 수가 몇 개냐면은 6개거든요. 그래서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추려면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 2개가 필요한데, 규소로부터 전자를 한 개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 상태가 되겠죠. 규산염 3연체는 이제 산소가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 산소가 4개가 있으니까 총 마이너스 4가의 전하를 튀게 되죠.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이제 산소와 규소가 있으며, 이제 산소와 규소는 규산염 3연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즉 규산염 3연체를 가지고서 쭉 만들어진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